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나흘째 열리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을 자처하면서 비핵화와 남북 대화를 주장하는 등 이중적 자세를 보인 김정은 정권의 의도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강명도 경기대 초빙 교수,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속보를 계속 보내드렸는데 송 의원님, 지금 북한에서 BBC 기자를 체제를 못 오겠다, 불경한 보도를 했다고 추방을 했어요. 참 우리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어떤 의도, 어떤 맥락에서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먼저 추방한 게 김정은의 명령의 추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을 돌보는 사람은 위에서 지시한 내용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으니까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는데 돌발 시나리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감히 정말 disrespectful 진짜 네, 불경죄를 지었으니까 예. 그 기사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뭐 뚱뚱하고 뭐 예측할 수 없는 어디 감히 예. 뚱뚱하다고 얘기하고 어디 감히 예측할 수 없다고 신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자기 충성심 과시도 있고 또한 우리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사실은 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위라는 게 예. 김정은의 생각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같을지는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이 내용을 알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그렇죠. 이번 뭐 자기가 그 몰래 북한에서 인터넷 쓰지 못하니까 자기가 따르게 해서 보냈는데 그건 북한 사람 전혀 알지 못하지. 뚱뚱하다는 건 북한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닌데 아마 출판 검열에 걸린 것 같습니다. 검열 당국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체포해가지고 무기징역 안 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때 그 미국에서 갔던 70에 난 노인을 그 여행 계획을 성경책 놓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잡혀가지고 무기징역 주겠다고 형을 집행하겠다는 걸 들은 적 있잖아요. 석 달 6개월 동안, 3개월하고 6개월 동안 각각 구금돼 있었는데 이런 짓도 하는데 이자처럼 김정은이 뚱뚱하다는데 총살 안 시키고 무기징역 안 준 것만 해도 이건 진짜 큰 다행이라고 봐야죠. 왜 안 돼? 120명의 기자들을 불러놓고 자기네도 체면 있잖아요. 자기네는 뚱뚱한 김정은이를 취재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당대를 취재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북한이 이렇게 국제사회 압박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 여유롭게 경제도 돌아가고 인민 생활도 높고 잘 살고 잘 먹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것만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추방시킬 수밖에 없는. 근데 외신 기자들 입장 보면 실제 당대회는 취재도 못하고 뭐 외곽 공장 뭐 견학 갔다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았다 일지 않습니까? 이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120명의 기자들을 초청할 때는 당대회에 참여시키겠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냥 초청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이죠. 그리고 당대회 안 참여시키냐면 아마 우리가 이제 보도자를 주겠다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무슨 관광지라든가 경제 이제 뭐 공장이라든가 물론이나 이런 데만 보이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붙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까지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번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북한은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공개하는 걸밖에 되지 않은 거죠. 사실 이번 7차 당대회 36년 만에 열리고 또 김정은 체제의 개막을 알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 기대라고 할까요? 어떤 뭐 새로운 걸 기대했는데 사실 뭐 별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총평을 해주신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새로운 걸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당대회를 보면은 5차까지는 김일성이 자기의 정당성과 정체성 부여하기 위해서 노동당 규약을 만들거나 노동당 위원장이 되거나 그다음에 세 차례에 걸린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1차에서 5차까지 걸쳐서는 사실은 62년도에 사파에서 갑3파로서 자기가 파워를 갖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정당하게 실제로 파워를 가졌다라는 것을 종지부를 찍은 게 5차 당대회 70년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난데 80년 당대회 때는 자기 아들에게 권력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 김정일의 또 정당성을 부여해줬으니까 이번에 목표는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부여 이상으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적으로 반드시 그러나 형식적인 거쳐야 할 의례와 의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의식. 어떤 절차일 뿐이지 내용이 아니다. 그렇죠. 물론 내용도 새로운 걸 기대해야 되지만 할아버지 김일성이 돌아가실 때 뭐라 했습니까? 인민생활에 발전이 없을 때는 열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미니 게임으로 당 대표자 대회만 4번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대회를 다 열 때는 뭐 밥상에 진짜 고기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 김정은이 지금 자기 체제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인민들한테 다시 한번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반드시 걸쳐야 된다. 네, 이거 의식을 그렇다 거친 그러면 거예요. 이번 당대회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항구적인 전략 노선으로 하겠다. 네. 어떤 의미도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게 그것뿐이니까. 그것뿐이다. 그것뿐이니까 예를 들자면 1차에서 6차까지 사상도 보면 처음에는 항일투쟁 사상, 그다음에 막스 레니니즘에 대한 사상 강조가 한 2차에서 거의 5차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6차에 와가는 뭘 주장하면 주체 사상을 그때부터 주장하는. 이제는 이 사람은 지금 김정은은 주장할 게 핵 경제는 감히 두고 뭐 핵 보유국, 아주 책임 있는 핵 보유국, 이거 가지고 이것밖에 팔 게 없으니까 그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 한심하다, 뭐 일부에서 한심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경제에 대한 평가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뭐 북한 경제가 파탄됐다는 건 전 세계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자기 책임이 아니다고 하잖아요. 경제를 맡은 책임 일꾼들이 열심히 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한심하게 됐다고 책임을 묻겠다거나 똑같은 건데 그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왔을 때 자라 양식장 네네네. 지배인을 공개적으로 하고 네가 그 자라 양식장이 무슨 죄가 있어 사료가 없어 못 키우는데 좀 키우라기는 되니까 당이 결심하면 한다는 게 구호긴 구호지만 그렇다고 뭐 자라가 공기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 물만 먹고 자랍니까? 근데 왜 자라가 왜 아직도 여만하냐? 다 어디 갔냐? 이런데 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성윤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김정은이가 새로운 개방 개혁으로 가려면 아버지 곡각대기를 입고 나오지 않죠. 아버지 모습을 할 때부터 이미 김일성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조국통일 삼대 훈장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김일성이 때 내놓은 겁니다. 거기 이제 딱 핵 하나. 핵도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때부터. 아버지 때 김정일이 때 핵실험 먼저 해가지고 쭉 오다가 자기가 2차, 3차, 4차 했고 4차 때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결정문에 소형 포탄, 수소폭탄, 소형 수소폭탄까지 우린 성공했다. 이게 자기 성과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던 것을 계속 해 나가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핵폭탄, 소형 폭탄까지 만들어한 것이 자기 업적이고 이걸 업적이다. 해 나가겠다는 것이 그렇다 지금 그러면요. 김정은의 오늘 또 목표죠. 김정은 그 당대회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남북 군사회담 또 하자. 네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또 대화는 하자. 또 네, 이렇게 네. 이중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게 물론 이중적인데 예. 단계가 조금 다르죠. 평형 단계가 아니죠. 같은 레벨의 얘기가 아니죠. 남북 군사회담 하다는 것은 제일 지금 그 정상회담도 아니고 군사회담 그렇죠.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대북 전단 살포하지 말고 대북 방송하지 마라. 이런 것을 먼저 내면서 진짜 얘기는 딴 얘기로 끌고 가더라도 일단 그걸 가지고 한번 전을 펴보겠다라는 한번, 예. 건데 비핵화는 전혀 딴 얘기죠. 딴 얘기다. 비핵화라는 것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하는 얘기냐면 우리 보고 미국. 하는 얘기가 미국, 중국, 러시아 러시아. 같이 세계적으로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비핵화하면은 그때 우리도 비핵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인데 책임 있는 국가도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야. 핵 보유국, 지가 무슨 핵 보유국이야. 아직 핵 보유국이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자기 혼자 네.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레벨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정사실화하는 그걸 계속 테이프 반복적으로. 리코더를 틀어놓듯이 지금 반복함으로써 인민들이 정말 위대한 수령 동지에 의해서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걸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 화전양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화전양면이죠. 근데 예를 들면 뭐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자 했는데 나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잘 들어보십시오. 이야기를 대화를 하자는 두 아니 번에. 박지원 네. 의원님이 제안한 건 뭐냐면 군사회담을 받아들이자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하려면 정상회담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건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군사회담으로 나오라는 데는 나가봐야 저쪽에서 항상 딴지를 걸고 일에 진전이 안 되니까 이 차제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 있다. 저도 그게 바로 다음 달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달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도 안 된다 생각할 필요는 없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정상회담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핵보유를 인정하게 됩니다. 북한에. 왜냐하면 북한은 이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고대하게 거 다 빼버리고 전 세계에 국제사회에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절대 핵을 포기 안 한다. 그런데 어떡할래 하고 던진 거거든요. 핵보유국으로 명시했지 않습니까? 당 귀하게도 욕했다는 거야. 항구적으로 가겠다는 건 뭡니까? 포기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해달라. 안 해줘도 우린 가겠다. 그리고 너 이젠 국제사회에 던진 거예요. 미국이나 유엔에다 자 우리 핵보유국인데 해도 좋고 제재하려면 계속 하라. 우린 계속 우리 가겠다.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지금 결정하라고 던진 거 이게 강력한 메시지인데 여기에 정상회담하고 군사회담은 하면서 핵 문제는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건 핵은 너희하고 할 게 아니다. 미국이 다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정상회담도 하죠. 남북 경제 교류만 하고 미국은 우리하고 핵을 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핵인 한국한테도 좋지 우리만 좋냐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게 되면 자칫 휘말린다는 휘말릴 거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보 만약 경우 정상회담에 응하게 되면 물론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응하게 되면 아니다.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죠.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박지원 의원님 얘기에 일리가 있다는 건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건 군사회담 하자는데 그 대화의 장을 열으니까 한 6개월쯤 있다가 군사회담 또 던질 경우에 한 생각을 해보겠다. 나가서 대화의 장으로 나가겠다 태도를 가졌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6개월이나 1년이나 이게 2년이 걸지 3년이 걸지 모르지만 시작의 발단을 저는 군사회담이 아닌 정말 지금쯤은 하려면은 정상회담으로 바로 접근해야지 군사회담이라는 건 진짜 북한이 밑밥 던지는 거예요. 고기 낚으려고. 그 고기가 예. 뭐냐? 지금 강 교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자기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걸 인정해주러 박수치주로 나가는 거니까 그 밑밥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군사회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회담도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회담은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중국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평화협정 논의도 하고 또 비핵화 논의도 하자. 두 가지를 지금 같은 테이블에서 올려보자.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은 동시에 올리자고 한국과 미국은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입니다. 이걸 지금 동시에 올리자는 얘기를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미국한테도 얘기해주면 미국을 먼저 건드려 봤단 말입니다. 예. 건드려 봤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보고 싶어 하는데 예. 저는 여기에서는 정책적인 노선의 미국과의 입장을 달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처럼 선비핵화 후 평화협정에 대한 원칙은 고수를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현재로. 사실 이번 당 7차 대회를 보면서 중국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뭐 축전을 보냈는데 김정은을 언급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5차 핵실험을 중국이 눈치 보고 안 했다고 하는데 눈치 보고 안 할 것 같으면 4차 핵실험도 안 하는 거죠. 거기다 알리든지. 지금 김정은이는 중국이 눈치 보는 건 이미 선을 떠났습니다. 배는 떠났기 때문에 저는 5차 핵실험 한다고 봅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런 말을 던져놓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그렇게 기여하려고 하는데도 안 받아주니까 우리 갈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하고 이거 다 명분 쌓기용이거든요. 군사회담 하자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제 군사회담 명분이 없다. 이게 벌써 잘라버렸잖아요. 봐라 이거 한국이 너는 꼴 봐 이거. 미국에다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자 우리가 그렇게 제안하는데 우리 계속 압박하니까 우리 할 방법이 없다. 이건 명분 쌓기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핵보유국으로 명시하고 이제 국제사회가 자기네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핵보유국을 인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5차 핵실험으로 갈 겁니다. 이거 5차 핵실험 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이 사업 총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 양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자기들의 총화 보고서에 넣은 거야. 질적으로 강화하고 양적으로 강화. 5차 핵실험은 이건 100% 가는 겁니다.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만 남아 있는 시기의 겁니다. 문제다. 더더구나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핵실험을 6차례를 하고 난 뒤에 국제사회가 묵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뭐 묵시적이지만 인정했는데 기술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번은 해야 되니까 아직 한 5번 정도면 북한도
어느 정도 뭐 자기들도 6번 정도는 충분히 하겠죠. 5차로 끝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더 할 수도 아, 있다. 당연히 더 하죠.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에선 중국 역시도 미국과 상시 강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저도 절대 동감인 게 어떤 분들이 이번에 핵실험 안 한 것이 중국이 압력을 가해서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중국 압력가 중국도 최근에 북중 관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엔 제재 결의에 동의를 하고 협력하는 거는 원띵 하나고 북중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another thing 다른 거다. 그러니까 중국 유엔 제재 결의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안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중국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중국이 두려워해. 핵실험 안 할 것 같으면 아니다. 이 짓 안 하죠. 중국을 상대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비핵화가 될 때까지 또 핵 전파 방지 의무, 자기 NPT 회원국도 아닌 주제에 핵 전파 방지를 의무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하시 얘기하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해야 되는데 세계 비핵화에 기여하겠다고 한 것은 한반도에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핵을? 북한밖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핵을 포기 안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최고 수위로 추대한다라는 게 하나의 의제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김정은을 올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이름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도 뭐 최고 수위는 당정위원회 제1비서 외에는 없기 때문에 네. 최고 수위인데 명칭. 그거보다 좀 명칭을 바꿀까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옛날 45년, 60년대 쪽으로 위원장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다. 그러면 정치국도 없어야 되고 당정이 비서국이 해산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총비서를 가져오려고 저렇게 하지 않냐. 총비서 타이틀을 아버지 김정일이 갖고 있던 아니 거 아닙니까? 김정일이도 아버지 거 가져왔잖아요. 김일성이 원래 총비서였습니다. 당정위원회 총비서였는 것을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3년 만에 김일성이 주석만 안 가져오고 총비서는 자기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1세기 태양이라고 부르는 걸 봐서는 오직 태양은 하나였거든요. 북한에서. 김일성. 누구도 태양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이라고 제20세기 태양이라는 거 봐서는 김일성이가 가지고 있던 하나 지났으니까 아버지는 안 가졌지만 아버지는 다 아버지 단계를 뛰어넘었기 아버지는 때문에 광명성. 그렇죠. 이제 그걸 제가 봐서는 김일성이 얼굴 모습을 하고 나왔을 때부터 아버지 감투를 가지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 수위라는 것은 저 김정은의 타이틀이 아닙니다. 포지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다. 근데 왜 지금 최고 수위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저 소위 말하는 결정서에서 채택하느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도 당 대회를 하면 당 대표자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선출을 안 하고 각 도마다 최고 대표자 회의를 다 해가 자기가 최고 수위로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당 대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서 자기가 공개적으로 추인을 받아야 돼. 간접 투표, 추인이 일종의 간접 투표를 받아야 되니까 추인받는 정당성을 과정. 찾는 예, 그러니까 정당성. 추인받는 과정인데 추인받는데 오피셜한 네임이 최고 수위가 될지 무슨 방금 말씀하신 총비서가 될지 뭐 공화국의 영웅이 될지 중앙당 위원장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최고 수위가 마지막 최종적인 이름이 아니고 위치를 말하는 최고 수위라고 네, 얘기하는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게요. 또 하나의 관심은 이제 이번 당 대회를 통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김여정 선전 선동 부부장이 과연 어떤 직책,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이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우리도 언론들에서 많이 관심을 네네. 가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니. 그 친구는 2인자입니다 일단은. 네, 김정은이를 백도 마음대로 열통. 만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뭐 최근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청와대 들어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뭐 지금 최고 뭐 권력에 있었다 뭐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김정은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김여정이기 때문에 뭐 제 2인자나 같은데 그러면 세대 교체 명실상부하게 예. 뭐 장정인이 부장으로도 올려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장관급. 크게 뭐 지금 부부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8인방이라든가 그 살아있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 여기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원래 직위가 해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대표에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앉아서 결정하고 물러날 사람들은 물러나고 새로 발탁될 사람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끝날 때 봐야 됩니다. 네. 저는 뭐 김여정도 김여정이지만 요번에 이 조직이나 인사에 있어서 조용원 조영원 그다음에 조현준 조직 지도부의 일부 부장, 부부장 그리고 또 핵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핵 개발에 3세대인 홍영칠, 홍승무 그다음에
이만근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크게 좀 부상이 되지 않을까. 김여정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라는 게 넘치고 넘치는 타이틀이에요. 다만 한 가지 참고로 하면 정치국의 후보위원 정도로는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 사실 이번 당대회가 원래 예상대로라면 오늘 끝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씩 늦어지는 것 같아서 과연 이번 당대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도 좀 주목이 되고 연기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